본인이 손실난 주식을 팔지 않는 이유. 내가 산 거는 오를 거야. 그러면서 계속 기다리는 경우. 이게 투자할 때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건데 배고플 때 주식을 사고 팔면 안 된다. 이게 좀 판단력이 흐려지는 그런 배고프고 짜증나고 이런 시점에는 어떤 매매하지 마셔라. 그러면 주식을 대체 어떻게 고르는 게 좋은 거예요? 경제적 해자가 있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시장을 이길 생각하지 말고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면 네. 그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면 거기에 있는 주식을 다 담아. 그러면 같이 따라가지 않을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미입니다. 자, 오늘 돈터디에서는 양정중학교 김나영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돈터디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김나영입니다. 교사 겸 작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지금 중학교에서는 사회 또 경제 가르치고 있고 경제 동아리 운영하고 있고요. 또 일반인들께 경제 지식 좀 쉽게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가 주식하는 투자자들이 본인이 손실난 주식을 팔지 않는 이유라고 들었거든요. 네. 사실 제 얘기를 가지고 오신 게 아닌가. 이게 왜 그런 걸까요? 네, 맞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손실난 거를 네. 팔지 못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손실을 확정짓기 싫은 그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팔아버리면 손실이 확정이 나버리니까요. 네, 네. 아, 그러면 이게 행동 경제학이랑 좀 연관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연관되는 거예요? 행동경제학에서는 보통 주류 경제학에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행동경제학에서도 보통 제한된 합리성을 가진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심리적인 편향을 가지기도 하고 좀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여기서 끝나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좀 패턴을 보인다는 거예요. 어떨 때 인지적인 편향을 보이고 그런 거를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좀 고쳐줄 수 있겠구나. 이럴 때 편향이 있습니다. 이럴 때 오류를 범합니다. 하는 거를 잡아내는 거죠. 패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오늘은 어떤 패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손실난 거 못 판다 했잖아요. 네. 그런 투자랑 관련된 거 말씀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어떤 10만 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랑 10만 원을 잃었다라고 할 때 잃은 게 훨씬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네, 아나운서님 10만 원이 생겼다라고 네. 하면 뭐 하고 싶은 거 어떤 거 있으세요? 뭐 기름 한 번 넣고 네네네. 밥 한 끼 먹고 네네. 그러면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보통 그렇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과태료가 10만 원이 딱 생겼다. 저 주차 잘못해서 그런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갑자기 막 생각나는 게 너무 많아요. 막 립밤 몇 개인데 막 이러면서 더 아깝고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투자랑 딱 연결이 돼가지고요. 이게 보통 주식이 처음에 샀을 때 100만 원짜리 주식을 샀는데 A 주식이 있고 B 주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A 주식은 120만 원이 됐어요. 네. 20만 원 E. 그런데 하나는 50만 원이 된 거예요. 50% 아. 손실. 둘 중에 하나를 팔아야 된다라고 하면 뭘 파실래요? 120이요. 그죠? 네. 50만 원이 돼버린 거는 못 팔아요. 물렸다 그러잖아요. 보통. 절대 못 팔아요. 그죠? 네, 네. 좀 기다려보자 라고 되는데 물 타야죠. 그쵸? 이게 뭐 반도체처럼 경기를 타는 거라거나 어떤 특정 이슈가 있었다거나 네. 그러면 그럴 수 있죠. 이제 좀 이게 저평가되어 있는 거라거나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산 거는 오를 거야 그러면서 계속 기다리는 경우. 이게 투자할 때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건데, 그죠? 주식. 그리고 보통은요 이게 투자에서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해가지고요. 처음에 이렇게 탁 잘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럼 나는 정말 그 장이 좋았던 건데 사실은 나는 투자에 정말 재능이 있어 라고 하면서 그걸 믿는 거예요.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이 네. 그런 확증 편향을 좀 피한 방법이 있어요. 그분이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 이제 내년에 물러나신다고 네네. 얘기를 했잖아요. 네. 회장직에서. 네. 그런데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총회에 네. 본인 그 회사를 공매도한 사람을 초청을 하는 거예요.
공매도했다는 거는 자기 회사에 대해서 안 좋게 평가를 네.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왜 우리 회사에 대해서 안 좋게 평가를 했느냐를 네. 묻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게 타당하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회사의 경영에 좀 반영을 하려고 하셨대요. 되게 기분 나빠서 그쵸. 그런 소식은 듣고 싶지 않고 그쵸, 피하려고 그쵸,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그걸 적용을 하자면 내가 선정한 종목인데 다른 사람들은 그거 좀 아니래라고 하는 반대 의견 있잖아요. 그쵸. 그것도 좀 유심히 보는 거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배고플 때 주식을 사고 팔면 안 된다. 배고플 때 쇼핑하지 말라고 하는 거랑 네.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게 배고프고 짜증나고 막 힘들고 막 이럴 때는 네. 에라 모르겠다 맞아요. 라고 하는 게 많아져 가지고요. 제 친구가 진짜로 이제 본인이 그랬다고 얘기를 해준 건데 네. 본인은 새벽 2시에 코인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인 투자를 좀 돈을 벌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왜 새벽 2시에 사니? 네. 라고 하니까 그 새벽 2시에 되면 사람들이요. 살까 말까 막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던지고 가버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냥 던지고 팔고 자야겠다. 네네네. 아. 네네. 그리고 나서 아침 9시, 네, 9시 반 네. 되면 이제 출근해가지고 다들. 그때 이제 네.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때 다시 가격이 오른대요. 그래서 친구는 네. 거꾸로 자동 매매를 걸어놨대요. 이게 좀 판단력이 흐려지는 그런 네. 배고프고 짜증나고 이런 시점에는 어떤 매매하지 마셔라 라고 하는 거였죠. 그리고 제가 네. 또 날벼락 얘기 하나 더 하고 날벼락이요? 예전에 제가 직접 주식 투자를 하기 전에는요, 주식 증권사에서 네. 이제 추천하는 거를 보통 했었어요, 예전에. 근데 그때 일본 ELS도 했었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그때 ELS라는 거는 이 범위 내에서 있으면 돼요라는 거잖아요. 네. 설마 이 범위 내에서 벗어나겠어? 라는 생각을 했는데 벗어나더라고요. 난- 보통 증권사에서 얘기를 해주는 게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죠 였어요.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어요가 꽤 자주 일어나요. 2008년 금융위기 있었죠. 그 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그때 정말 노벨상 그 수상자들,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사람들이 막 브레인들이 모여가지고 막 너무너무 수익을 잘 낸다라고 해서 막 슈퍼 부자들이 막 돈 넣고자 했던 그 네. LTCM이라고 하는 데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1998년에 러시아 채권을 왕창 투자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98년이 러시아가 모라토리엄 선언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파산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확률적으로 보면 굉장히 드문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수학적으로 계산을 다 잘해가지고 네, 한 네. 건데 네.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천재들이 실패했다. 그래서 책으로도 나와 있어요. 아, 제가 이 지금 날벼락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네. 보통은 되게 희박한 확률로 네. 일어날 것 같은 일이 사실은 주식시장에서는 꽤 자주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규 분포로 보면 이렇게 되게 얇아지는 그 꼬리가 네. 사실은 좀 더 통통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패테일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인지하고 왜 우리 40년 만에 인플레이션 왔다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몇 년 전에도 이제 금리가 굉장히 낮았다가 막 올라갔잖아요. 맞아요. 이럴 줄 누가 알았겠어. 이런 일이 꽤 많으니까 그런 것도 예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많은 부분을 예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좀 심플하게 생각을 하면 주식 살 때 저렴할 때 그럴 때 사면은 좀 안전하지 않을까요? 주식이 봤을 때 그러니까 정말 내재 가치보다 훨씬 싼 것 같다라고 한다면 네. 그걸 사는 게 맞아요. 맞죠? 네. 그런데 정말 어렵습니다, 그게. 그렇게 된 거를 평가를 정말 자신 있게 하고 그렇게 고를 수 있으면 정말 좋죠. 그게 이제 벤자민 그레이엄이 그 워렌 버핏의 스승인데요. 오, 네. 콜롬비아 경영대학원에서 정말 가르친 네. 그분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재 가치보다 무조건 싸게 사라. 그래서 그게 안전 마진을 확보하는 거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 정말 좋은데요. 네. 너무 어려워요. 적당한 가격으로 훌륭한 회사를 사는 게 정말 좋은데 네. 그게 찾기가 어렵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주식을 대체 어떻게 고르는 게 좋은 거예요? 훌륭한 기업이라고 하는 게 그럼 뭐냐라고 네. 얘기를 하잖아요. 네. 훌륭한 기업이다라고 하면 보통은 그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가 얘기하는 거는요. 네. 경제적 해자가 있어야 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경제적 해자. 독점력이 있어서
다른 애들 못 들어오게. 그래서 뭐 코카콜라 같은 회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격도 적정하고 지속 가능하고 경영자 자질도 좋고 이렇게 되는 회사가요 참 네. 어려워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얘기하는 게요. 자기가 IBM에 대한 회사 그 보고서를 네, 네. 50년째 보고 있대요. 왜요?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 IBM이 좋은 회사인 건 알겠대요. 네. 그런데 계속 비싸대요. 그래서 1990년대 말에 IBM 정말 막 뜨거웠거든요. 네. 안 넣었거든요. 네. 지금까지도 그냥 보고만 있다라고 하는 회사. 본인은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코카콜라 내가 고를 때 가격 많이 떨어져 있었고 맥도날드 고를 때 떨어져 있었고 세즈켄즈 고를 때 떨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어렵잖아요. 이게요 저희가 주식 공부를 하고 있어야지 그걸 아는 거고요. 그런 것도. 근데 본업이 있잖아요. 네. 본업이 있는데 그런 걸 계속 공부하고 있으려면 기회비용도 굉장히 큰 겁니다. 그냥 아예 그래서 시장을 이길 생각하지 말고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면 네. 그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면 거기에 있는 주식을 다 담아 그러면 같이 따라가지 않을까? 사실 그게 패시브 인덱스라고 하는 개념이 나온 그 존 보글이라고 하는 분이 처음 이제 만든 게 그 미국 시장 다담아라고 한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ETF로 이렇게 많이 담겨 있잖아요. 그쵸, 네. 네. 근데 ETF 중에서도 뭐 지금 얘기하는 그런 ETF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에 몰려 있는 어떤 섹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다 담아 있는 걸 얘기를 해서 뭐 미국으로 치면 네. S&P 500 지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있죠. 네. 그거를 말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 시장만이 아니라 뭐 일본이면 니케이 지수, 뭐 우리나라면 코스피 지수 따라가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큰 돈 바라지 말고 차곡차곡 적금 붓듯이 좀 그쵸, 그쵸. 모아놨다가 네. 나중에 쓸 수 있게. 그러니까 저도 그냥 매월 네. 월급 나오면 네. 그렇게 사고 있어요. 모으는 거예요. 금액을 정해두시고 이제 네네네, 사시는 거예요. 네네. 적금처럼. 네네. 저스트 킵 바잉 하라고. Just keep buying. 오케이. 저도 요즘에 조금씩 하고 있긴 한데 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너무 비싼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조금 빠지면 살까 하는데 저를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그게요. 시기를 딱 고르려고 하면은 안 못 되죠. 맞춰요. 그게 정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거 그 시기를 100이라고 보잖아요. 그러면 이득을 보는 시기가 2에서 7% 사이래요.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그 시기를 딱 맞추려고 하면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적립식으로 산다는 거고 여러 가지를 배분하라는 거고 내가 2년 후에 쓸 자금이다 그러면 주식에 넣으면 안 되죠. 그런 거는 2년 만기가 있는 채권이나 예금에 넣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선생님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이제 과도한 자신감, 확증 편향을 좀 버려야 되겠다 얘기하고요. 언제나 내 판단이 좀 틀릴 수 있다는 거를 항상 인지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양정중학교의 김나영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